사이다 무비튼. 나는 남편과 딸 이렇게 셋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목욕을 하다가 가슴에 딱딱한 멍울이 있는 걸 처음 감지했다. 이 멍울 뭐지? 설마 아니겠지? 설마 내가? 라고 생각하며 며칠을 만져만 보다가 역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먼저 남편한테 말했는데, 그럼 빨리 가서 검사받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했고 그 말에 병원에 갈 결심이 섰다. 제발 빗나가길 바랐던 나의 예감은 보기 좋게 적중했고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막상 암이라는 말을 듣고 나니 절망감은 상상 이상이었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제 겨우 5살인 예쁘기 그지없는 딸아이를 두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견딜 수 없이 두려웠다. 의사가 많은 얘기를 나한테 한 것 같은데 그 말들이 내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 속에 있었다. 저녁 때 남편한테 얘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앞을 가렸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었고 치료 과정도 두려웠고 불안한 나의 모든 감정을 남편한테 쏟아냈다. 남편은 우선 열심히 내 얘기를 들어줬다. 너무 걱정 마. 병원엔 나랑 같이 다니고 우리 같이 힘내서 암하고 싸워서 이겨내자 라고 위로해줬다. 남편의 따뜻한 말에 큰 힘을 얻은 나는 오직 가족을 믿고 가족을 위해서 이 병마와 싸워서 이겨야겠다는 용기를 얻었다. 그런데 내가 암이란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집까지 일부러 찾아오셨고 나한테 너 이제 죽는다면서? 그럼 우리 아들한테 내가 책임지고 좋은 짝 찾아 놓을 테니까 넌 걱정 말고 마지막 준비나 해 라는 막말을 심지어 웃으면서 하는데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아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같이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버럭 화를 냈다. 지금 그게 암 선고받은 사람한테 할 소리예요? 그딴 말 할 거면 다시는 오지 마세요. 우린 보란듯이 이 병과 싸워서 이길 거니까 두고 보세요 라고 시어머니를 향해 외쳤다. 그날 이후 남편은 시어머니가 나를 찾아오지 못하게 했다. 또 나는 앞으로의 치료 방침에 대해서 자세히 듣기 위해 남편과 함께 다시 병원을 찾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내 몸의 암세포는 수술로 제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수술이 끝난 후 눈을 뜨자 병실에는 남편과 딸아이가 함께 있었다. 괜찮아? 어디 불편한 데 없어? 괜찮아. 근데 이제 가슴이 없네. 지금 그런 게 문제야? 당신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지. 엄마 괜찮아? 안 아파? 엄마 괜찮아. 우리 주아 조금만 더 아빠랑 둘이서 잘 지내고 있으면 엄마도 곧 집에 갈 거야. 응. 남편과 딸아이의 응원을 받으며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병실로 찾아왔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방문을 대놓고 불쾌해했다. 여긴 왜 오셨어요? 라고 소리쳤다. 말본세하고는 병원에 문병 오는 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게 뭐니? 명색이 여자가 가슴이 없다니 원. 그나저나 내 손녀 불쌍해서 어째? 너도 불쌍하고. 주아 젖먹을 나이 지난 지가 언젠데 그딴 소리래요. 그리고 내가 뭐 어때서? 가엾네 어쩌네. 기분 나쁜 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걸 말로 해야 하니? 가슴이 없으면 그게 어디 여자니? 죽음의 터널을 지나온 보람도 없이 짓밟힌 나를 대신해 남편이 격렬하게 화를 냈다. 당장 주인한테 사과하세요. 막말도 정도가 있지. 말 좀 가려서 하라고요. 참 재주다.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들이 마누라 편을 이리 들까? 내가 없는 말 했니? 있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주인은 암과 싸우기 위해서 수술받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적이라고요. 그래도 어쨌건 가슴 없는 건 사실이잖아. 남편은 점점 분노지수가 올라갔고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서 약기운이 몸에 퍼진 나는 정신이 멍해지면서 갑자기 네, 그런데 여자가 어쩌고 하시는데 그럼 이미 폐경이 된 어머니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도 없으시겠네요. 참 힘드시겠어요. 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왔다. 내가 말해놓고 나도 놀라서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했는데 당신이 뭐가 미안해. 먼저 시작한 사람 잘못이지. 당신 잘못 하나도 없어. 라며 내 편을 들어줬다. 지금껏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본 적이 없어서 당사자인 나도 깜놀이었다. 전국을 찔리자 기가 꺾인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몸을 떨면서 아이고 아무렴 가슴 없는 너만 할까? 어디서 시건방이야? 라고 혼자서 투덜투덜 화를 내더니 병실을 나가버렸다. 남편은 나한테 정말 미안해. 앞으로 절대 당신 근처에 못 오게 할게.
빨리 어머니 연락처 차단해. 저런 사람하고 연락할 필요 없어. 남편이 그렇게 말해줘서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런데 가만히 보고만 있던 딸아이가 울먹이며 엄마, 가슴이 없으면 여자가 아니야? 난 여자야. 남자야, 아니야. 라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다. 나도 남편도 너무 깜짝 놀라서 딸아이를 달랬다. 그럼 우리 주아는 여자야. 남자애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우리 주아가 얼마나 멋진 여자인데. 할머니는 거짓말쟁이니까 방금 들은 말은 잊어버려도 돼. 맙소사. 딸아이는 시어머니가 가슴이 없으면 여자도 아니라는 말을 듣고 자기도 가슴이 없는데 유치원에 가면 애들한테 남자애라고 놀림받을까봐 걱정이 된 모양이었다. 나와 남편이 그런 거 아니라고 열심히 달랬지만 시어머니의 한마디는 딸아이 머릿속에 강한 인상을 남긴 듯했다. 그뿐 아니라 평소에도 할머니를 별로 따르진 않았었는데 오늘 일로 완전히 할머니한테서 돌아선 것 같았다. 무사히 수술을 마친 후 얼마간의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예정대로 퇴원을 하게 됐다. 당시에는 유방암 절개 수술을 한 후 가슴 재건 수술을 동시에 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어서 퇴원한 후에도 잘린 한쪽 가슴을 보고 있으면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내 곁에는 변함없는 남편과 딸아이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행복이었다. 집에서 회복 중인 나를 위해 남편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집안일과 요리를 적극적으로 해냈다. 아빠를 본받아 딸아이도 나를 위해 뭔가 하려고 했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평안한 회복기를 보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했고 남편이 그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도 남편의 눈을 피해서 나한테 악성 메시지로 공격을 해왔다. 그런 시어머니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그땐 아무도 몰랐었다. 며느리가 유방암이란 말을 시어머니가 자기 친구에게 했는데 그 친구분의 권유로 같이 건강진단을 받으러 갔다가 유방암이 발견된 것이다. 그것도 양쪽 유방을 다 절개해야 한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은 시어머니는 내가 유방암? 오진 아니에요? 완전히 삶의 의욕을 상실한 모습이었다. 시어머니는 자긴 이미 나이도 있고 목욕하면서 셀프 체크 같은 것도 안 해봤고 또 무엇보다 자기가 암에 걸릴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친구 중에 간호사인 친구가 있어서 유방암 셀프 체크 방법을 그 친구한테 배워서 가끔씩 해봤는데 그러다 이번에 유방암을 의심하고 병원에 간 거였다. 시어머니한테 의사는 수술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는데 시어머니는 그 말이 하나도 고맙지 않은 사람처럼 낙심해 있었다. 불과 얼마 전 가슴도 없는 게 여자냐고 며느리한테 독설을 날렸는데 자기도 같은 신세가 되다니. 그것도 한쪽도 아니고 양쪽을 모두 절개. 그런 일이 자기한테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거다. 그동안 악성 메시지로 줄기차게 나를 괴롭혀왔던 시어머니는 자신이 암이란 걸 알고 난 후부터 그런 메시지가 뚝 끊어졌다. 충격을 제대로 받은 게 분명해 보였다. 심지어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먼저 받으러 다녔으니 말이다. 앞으로 입원도 해야 하고 수술 후에는 여자의 상징이라고 강조하던 가슴이 사라질 거다. 그것도 양쪽 모두. 이건 뭔가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내가 당했던 걸 그대로 돌려주라는 신의 계시인가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같은 레벨의 인간 말종이 되는 거라 차마 그렇게는 못했지만 속으로는 당신 벌 받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 가장 아프고 절망적인 순간에 그런 망언을 듣고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고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었는지 본인 입으로 그토록 경멸하던 가슴 없는 여자가 이제 바로 자신이 될 거라고는 그땐 1도 상상해보지 않았겠지. 한 가지 더 비참한 건 나처럼 옆에서 같이 아파해주고 격려해주고 아껴주는 가족도 없이 아픈 몸으로 혼자 병실에서 버텨야 한다는 게 얼마나 서럽고 두려운지 알게 될 거고 그럴 때 가족의 따뜻함이 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시어머니는 영원히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유방암에 걸린 나한테 그동안 뿌려왔던 막말들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앞으로 차근차근 경험해보길 바란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